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수술 시간이 빠른 곳과 일반적인 곳 중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네요. 빠른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선생님에 따라 백내장 수술이 빠른 사람은 빠른 것이 좋다고 하고 느린 사람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는 빠른 편이지만 빠른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신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눈에 더러운 렌즈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눈약만으로 마취를 하거나 눈 안에 마취를 하여 작은 상처가 생기는 매우 간단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편 백내장 수술이 5분 정도에 끝나거나 5분 이내에 끝나는 시설도 있지만 10분 정도 더 걸리는 시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빠른 것이 더 좋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10분 동안 누워서 수술을 받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과 5분이라면 시간이 2배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5분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빠르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빠르고 능숙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빠르지만 대충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염증이 심해지거나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편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려서 느리다면 보통 생각할 때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 천천히 정성껏 하나하나의 작업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시간이 되었다면 나쁘지 않은 거죠. 즉 서두르며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빠르고 깔끔하게 잘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이상의 수술 건수를 하는 의사라면 백내장 수술이 하루에 1건이나 2건이 아니라 10건 이상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립 라인처럼 되어버리네요. 이 경우 환자분은 흐름 작업처럼 느껴져서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흐름 작업 같은 것은 나쁘지 않아요. 수술이 조립 라인처럼 진행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나쁜 의미의 흐름 작업은 좋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매번 같은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흐름 작업이라고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즉 하나하나 틀림없이 경험을 쌓아가며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환자는 그런 건 괜찮으니 빨리 진행하자고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건너뛰고 수술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할 때 눈을 열게 하는 안약을 사용하고 마취 안약을 넣고 눈을 씻고 다시 마취 안약을 넣고 소독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소독 등을 생략하고 수술하는 것은 안 되죠. 입원했으니 1번 정도는 빼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씩 확실히 모두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치료의 흐름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백내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하나하나 같은 작업을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는 꽤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독 같은 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선생님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방법을 바꾸지 않고 확실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술은 길기보다는 짧은 것이 좋다. 하지만 짧고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다가 실수가 발생하거나 소독이 부족해 감염증에 걸리게 되면 의미가 없다. 융통성이 없더라도 철저하게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해달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수술이라면 그렇지만 검사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는 꽤 힘들어요. 시력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백내장 수술은 더러워진 렌즈를 제거하고 대신 새로운 렌즈를 넣는 것입니다. 그 렌즈는 한번 넣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렌즈를 넣고 싶죠. 예를 들어 안경이라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맞지 않으면 렌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문제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말하자면 돈 얘기입니다. 안경 도수 변경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 따라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돈 문제일 뿐입니다. 한편 인간의 눈에 넣은 렌즈를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맞는 렌즈를 넣고 맞는 렌즈를 넣기 위해서는 눈 상태를 세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눈알 눈의 공은 직경이 있다는 것이죠. 직경이 24, 25 등으로 크기가 다르군요. 안구의 크기 차이를 측정할 때 얼마나 세밀하게 측정하느냐 하면 24.36인치, 25.21인치처럼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밀리보다 작은 단위로 조사해서 거기에 오차 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점이 힘드냐면 예를 들어 하드 콘택트를 끼고 있다가 검사하기 위해서 빼면 눈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시 콘택트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으러 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귀찮은 말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렌즈를 빼고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세밀하게 철저히 하고 싶은 시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융통성이 없는 의사죠. 한편 환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빼고 검사를 하자고 하면 융통성이 있는 좋은 의사처럼 느껴지지만 검사 데이터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괜찮을 때도 있고 추치의가 판단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자의 수술 전 검사에 관해서는 흔한 일이죠. 수술 전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백내장은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수술 후 안구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읽는 대로 수술 후 눈의 수정체에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 다음 날도 있고 2, 3일 후에 오는 경우도 있으며 조금 더 지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방치하면 감염증으로 인해 시력이 사라지거나 시력이 저하되거나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되면 빨리 오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 따라 수술 후 다음날 괜찮았으니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왜 안과에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 사용하는 안약을 조금씩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농도나 종류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진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백내장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처럼 백내장은 꽤 세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근처 시설에서 간단하게 수술을 하면 상쾌해질 것 같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실제로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나는 간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밀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만약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다면 적당히 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한 것에서 상황에 따라 다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어서 수술 후 진찰을 조금 미루거나 수술 전 검사는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 여기까지만 검사를 하기로 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해야 하는 수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들만 이해하고 있다면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무섭지 않다는 것이군요. 지금 이야기에서 어떤 클리닉이 좋은지 후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잘 들어주고 말한 대로 해주기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질문에는 대답해주지만 내용적으로는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융통성이 없는 점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제대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받을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수술을 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수술 전후의 치료는 환자에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세밀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안과 의사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청결한 조작이나 깨끗하게 하는 것, 다양한 기계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 정도의 수술입니다.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한 후의 치료라고 생각해주세요. 그것을 이해한 후에 백내장 인공 렌즈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에 눈을 움직이면 어떤 식이 되는지, 수술 중에 눈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동영상도 있으니 그쪽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백내장을 받고 싶지 않거나 최대한 미루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나 수술을 받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